구청에서 일자리 신청을 해서 큰 상가 청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천천히 깨끗이 하면 되어서 성격이 느긋한 저에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건물 복도와 계단을 쓸고 닦고 내려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쓰레기가 넘치듯이 많이 나와서 할 일이 참 많았답니다. 분리수거를 하던 중 웬 꼬마가 분리수거장에서 기웃거리더군요. 얘야, 뭐 찾으러 왔니? 꼬마는 제가 부른 것도 모르고 집중해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얘, 찾는 게 있냐니까. 여기 있다. 아싸, 로봇팔 주웠다. 꼬마가 부러진 장난감 팔을 줍더니 기뻐하더군요. 아줌마, 장난감 팔이 나왔으니 몸통도 있겠죠? 더 찾아봐도 되죠? 장난감을 주우러 왔구나. 꼬마야, 어디에 사니? 집이 어디야? 혼자 왔어? 꼬마는 다시 제 말을 듣지 못하고 분리수거장을 뒤적거리며 장난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서 괜히 좋은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얘야, 아줌마가 장난감 사줄까? 저기 건너편에 문구점 있던데. 네? 아줌마가 장난감을요? 왜요? 여기에는 로봇 몸통이 없거든.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야. 아줌마가 로봇 사줄게. 가자. 진짜요? 아줌마는 천사시군요. 우리 엄마가 천사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정말이었네요. 좋아요, 천사 아줌마. 문구점으로 가요. 꼬마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순수한 얼굴로 문구점을 향했답니다. 꼬마가 집어든 상자를 카운터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꼬마야, 가족은 어디에 있어? 집에 혼자 갈 수 있니? 당연하죠. 난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천사 아줌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가 분리수거를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청소를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네가 할 일은 없다. 장난감을 샀으니 어서 집에 가져가서 놀아라. 아줌마는 그만 가봐야 하거든. 네, 아줌마. 안녕히 가세요. 제가 아무나 붙잡고 이런 선물을 사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꼬마의 눈망울이 아주 순수하고 예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답니다. 기분 좋게 청소 마무리를 하고 퇴근했고 이튿날 낮에 같은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꼬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뒤를 돌아 꼬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꼬마야, 너니? 우리 엄마도 같이 왔어요. 꼬마 옆에 서서 웃지 못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꼬마의 엄마와 저는 말없이 바라보았고 곧 한 걸음씩 다가가 마주섰습니다. 저와 꼬마의 엄마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건물 청소부까지 하게 되었는지 글로 적은 뒤 반전의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짜 재밌을 테니 다른 채널에 가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남편과 결혼해 첫째로 아들을, 둘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이가 학교와 여러 시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런대로 먹고 살만했습니다. 네 식구가 살기에 넉넉했죠. 저와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학창시절에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각자의 힘으로 살아왔답니다. 저는 외동이었고 남편은 시동생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운송업을 했는데 돈은 잘 벌지 못했어요. 트럭 할부금에다 전세금, 생활비까지 하면 늘 적자로 한 달을 지냈답니다. 결혼을 해서 동서도 있었어요. 자주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곤 했답니다. 형님,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또? 동서, 이번이 몇 번째야.
우리가 매달 도와줘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빌린 돈을 갚는 신용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늘 철판 같은 얼굴을 들이밀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형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도 아니고 형제 사이인데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구세요? 지금 치사하다고 했어? 동서, 길을 가는 사람을 맞고 물어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동서가 염치 없이 구는 건지 물어보란 말이야. 사정이 시급하니까 그렇죠. 저 요양사로 일해서 엄마 병원비에 다 갖다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서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매번 우리 부부가 자네 식구를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야.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어요. 그냥 갈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화를 내며 돌아선 동서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얼른 뛰어나가 동서를 붙잡았습니다. 동서, 미안해. 내가 괜히 성질을 부렸어. 자네 말대로 형제끼리 도와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많이 미성숙한 사람인가 봐. 자, 여기 돈 받아. 주실 거면서 그렇게 면박을 주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동서도 이렇게 매번 돈을 빌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어. 네, 충고 감사합니다. 그럼 가봐도 되죠? 제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고맙다는 말을 생략하고 나가버렸답니다. 물론 저희 형편이 조금 나아서 도와줄 수는 있었으나 매달 적지 않은 돈을 건네주고 있으니 쉽게 지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철두철미한 성격이라 시동생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버럭하고 쫓아내버리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남편처럼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동서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오늘 동서 다녀갔어. 어머니 병원비가 하도 급하다고 해서. 또 빌려줬어? 동생 놈은 매일 잠도 못 자면서 일한다면서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건지 모르겠네. 이러다 우리 식구들 먹고 살 길이 빠듯해지겠어. 여보, 돈 그만 빌려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곧 학교에 들어갈 텐데 저축도 하고 아껴가며 살아야지. 내가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돈을 빌려줬을까 봐? 아무튼 서방님네 부부가 빨리 좀 자리 잡아서 그만 좀 돈 빌리러 오면 좋겠어. 동생 놈을 한번 불러서 뭐라고 해야겠네. 여보, 다음부터는 무조건 돈 해주지 마. 이번에는 진짜 하는 소리야. 빈말 아니니까 새겨들어. 그래, 알았어. 동서 얼굴만 보면 불쌍하고 가여워서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그냥 눈 감고 거절해야겠어.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남편 회사에 가서 일을 도왔어요. 인건비를 더 쓰는 것보다 제가 돕는 게 훨씬 이득이니 아침에 가서 아이들 학교할 때까지 일했답니다. 남편의 직원은 2명이 있었는데 저희보다 조금 젊은 부부였어요. 둘은 남편의 식품 납품 일도 하고 밤에는 같이 대리운전도 한다고 했습니다. 진경 씨, 밤에도 일을 나간다고? 네, 사모님. 남편이랑 둘이 각자 몇 바퀴 돌고 만나서 집으로 들어가요. 보통 내기가 아니네. 우리 남편이 월급을 적게 주나? 하긴 완전 구멍가게라서 많이는 못 주겠지. 사장님은 월급 잘 주세요. 다른 데서 많이 일해봤는데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 우리 남편이 박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충섭 씨랑은 언제 결혼한 거야? 재작년에요. 저희는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에요. 우리 남편 회사에서 2년 일했다며 아직 돈을 덜 모은 거야? 네,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로 많이 나가거든요. 아, 병원비. 내가 아는 사람도 가족 병원비 때문에 고생인데. 네? 아니야. 아무튼
충섭 씨가 장가를 잘 갔네. 색시가 밤낮으로 일해서 시어머니 병원비를 보태주고 말이야. 대단해. 동서가 떠올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두 부하 직원은 일을 성실히 잘했고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꼭 나와서 일을 도와줬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부부가 남편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어요. 사장님, 월급이 왜 이것만 나왔습니까? 떼어먹은 거예요? 사장님, 돈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10만 원이 덜 들어왔잖아요. 두 사람 대리운전하고 피곤하다고 하루 빼먹었잖아. 그건 일당에서 제외시켜야지. 사장님, 우리가 하루 이틀 보는 사이도 아닌데 치사하게 그걸 빼요? 진경 씨,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해주면 내가 일당을 2배로 주는 거 알지? 그럼 두 사람도 치사하지 않게 공짜로 도와줄 거야? 사장님, 진짜 웃긴다. 우리랑 사장님이랑 같아요? 우리 부부는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고 사장님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경 씨가 자꾸 함부로 말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이봐 진경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애먼 사람을 잡으려고 해. 빠진 날 계산해서 정확하게 월급을 줬구만. 어디서 돈을 더 달라고 따지는 거야? 두 사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네, 저희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치사해서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아이, 약올라. 진짜 무례하네. 진경씨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충섭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면 그만두고 나가. 다른 사람 뽑으면 그만이니까 나가라고. 제가 관두고 나가라고 했더니 두 부부는 입을 오므려 닫고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더니 진경씨 부부가 딱 그랬습니다. 돈 가지고 사람 피말리는 건 또 다른 부부가 있었죠. 동서가 어김없이 돈을 빌리러 저를 찾아왔는데 거절했더니 다음날 시동생과 함께 찾아왔답니다. 형수님,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장모님이 많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수님, 형 좀 설득해서 도와주세요. 서방님, 저희가 은행 창구도 아닌데 왜 매번 돈을 맡긴 사람처럼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서방님 트럭 비싼 거라면서요. 그거 팔아서 병원비 내고 다른 일을 구해보세요. 형수님,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할부금이 많기도 하고 경기가 잠시 안 좋아서 그렇지 시기가 지나면 돈을 긁어 모을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좀 신세 질게요. 네? 형님, 우리 사정 좀 봐주세요. 죄송한 거 아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생활할 돈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니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어. 여보, 당신이 말해봐. 남편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돈 맡긴 것도 아니면서 자꾸 돈돈거리지 좀 마세요, 재수씨. 그리고 아우야, 경기가 안 좋으면 빨리 운송업에서 발을 빼. 트럭을 팔면 생활이 나아질 거 아니냐? 왜 이리 고집을 부려? 아이, 미치겠네. 형, 이번 달까지만 도와줘. 그럼 내가 트럭 팔고 형 밑으로 들어갈게. 열심히 일할 테니까 받아줄래? 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그런 정신 상태로 결혼을 해서 왜 재수씨 고생을 시키는 건데? 너희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낳아서 기를 거야? 그때도 나한테 또 손 벌릴 거야? 정말 말을 심하게 하네. 아우야, 잘 들어. 이번 달까지 돈을 빌려줄게. 대신 다음 달부터는 돈 빌릴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한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을 해. 알았냐? 약속하면 빌려줄게. 뭐? 형, 내 사정을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네 사정은 도대체 언제쯤 좋아지는 건데? 지긋지긋하니까 좀 그만 좀 해라. 에휴, 안심한 놈. 남편의 말에 시동생 부부는 굉장히 불쾌해하며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가길래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런 연민 때문에 여지껏 받지도 못하는 돈을 빌려준 것이니 이젠 정신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시동생 부부는 그렇게 연락을 끊어버리더니 빌린 돈은 갚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멀리 있는 학교에 납품하러 떠난 남편과 충섭 씨가 트럭 사고가 났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떠나면 어떡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면 어떡하냐고. 우리 애들 크는 거 같이 봐야지. 어서 일어나란 말이야. 제 남편은 숨졌고 충섭 씨는 어깨와 흉부를 다치긴 했지만 무사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충섭 씨 때문이야.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내 남편만 저렇게 돼. 사모님, 그렇다고 제 남편 탓을 하면 안 되죠. 사장님이 돌아가신 건 안 된 일이지만 제 남편 탓을 하는 건 아니죠. 역주행한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잖아요. 내 남편이 저렇게 가버렸는데 진경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무릎 꿇고 오열이라도 해야겠어요? 사모님, 사고는 사고일 뿐이에요. 제 남편을 탓하지 마세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차가운 지하 영안실 냉장고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실신해서 관계자에게 엎혀서 나왔답니다. 역주행한 트럭 기사는 구속되었는데 단순 졸음운전으로 결정이 났어요. 누굴 원망하기 전에 일단 남편을 편히 보내주려고 옷을 갈아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부고 연락을 돌리고 조문객을 맞았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와 남편의 명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오지 않았답니다. 시동생 부부는 분명히 문자를 받았을 텐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원인 진경 씨와 충섭 씨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죠? 제 남편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컷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무시라니요. 정말이지 제 머릿속에 생각난 네 사람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남편의 발인을 앞두고 동서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동서, 전화 받네. 부고 문자 못 봤어? 아, 봤어요. 아주버님은 잘 가셨어요? 뭐? 잘 가셨어요? 내 남편이 어디 놀러 갔니? 자네, 이래도 되는 거야? 서방님이랑 둘이 아주 잘하는 짓이야. 우리가 두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어머, 형님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요. 형님,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피하려고요. 애를 가져서 안 오셨다. 대단한 사람이네. 동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야. 형님, 우리 무시한 건 기억 안 나세요? 아주 이기적인 분이시네. 됐고, 니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나중에 벌 받아 다 돌려받게 된다고. 어머, 형님. 이제 아주버님 없어서 망할 것 같은데 계속 큰 소리시네요. 그리고 저 임신 중인데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네요. 재수없는 소리 하실 거면 이만 전화 끊을게요. 동서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와서 빌어야 할 인간들인 충섭 씨와 진경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정말이지 저와 남편이 인생을 헛살았나 싶었습니다. 허망하고 황망한 마음으로 남편의 장례식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딸과 유품 정리를 했습니다. 사무실 일은 남편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힘들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몇 달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업을 정리하면서 나가야 할 돈을 다 썼더니 많이 손해를 봤어요. 집까지 빼야 할 판이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갚아나가면 될 거라 생각해서 시장에 있는 식당에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 어리니 엄마 노릇을 해주지 못했어요. 돈은 필요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몸이 하나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정엄마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제 사정을 알고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며칠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 편하게 일했어. 딸내미, 아그들 내가 시골 가서 키울까? 너 혼자 돈 벌어서 새 시집이라도 가야 하지 않겠냐? 엄마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여. 네가 참 딱혀서. 에휴, 그 망할 놈의 역주행 트럭 기사 때문에 멀쩡한 사후만 떠나보냈네. 딸내미, 내가 계속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 시골 내려가야 하는디 손주들 데리고 갈까?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데리러 올래? 엄마의 말씀에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을 벌어야 할 때니 엄마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시골로 내려보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까지 품에서 떼어버리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식당에서 일하며 집에 돌아오면 이불을 끌어안고 울다가 잠들곤 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홀로 지냈고 돈을 조금 모으긴 했지만 아이들이 지금 올라와도 똑같이 바쁘게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으니 조금 더 있다가 데리고 올 계획이었습니다. 대신 매일 아들, 딸과 통화하면서 지냈어요. 힘들게 지내다가 6개월 뒤에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퀵서비스로 두툼한 우편물을 받았어요. 뭔지 뜯어봤더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쪽지를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런 돈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몰라서 일단 방에 보관을 해두었어요. 문득 아들딸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진 날이 왔습니다. 참지 못하고 당장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윤철아, 윤미야. 엄마, 이제 우릴 데리러 온 거야? 엄마, 보고 싶었어. 내 자식들 보고 싶었다.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살까? 그럼 좋지. 여기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아주 좋을 거야. 저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내려와 엄마한테 신세를 지면서 다른 집 농사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아이들과 붙어서 지내고 싶으니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엄마는 돈은 많이 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일할 곳을 금방 소개해 주셨습니다. 돈을 버는 게 조금 더디긴 하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자식들과 엄마와 함께 사는 것도 좋더라고요. 꼭 도시에서 성공해야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니 살만해지더라고요. 더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 일도 없었고 남편 그리움 때문에 혼자 멍 때릴 일도 없었습니다. 3년 반을 시골에서 살았는데 곧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이사를 해야만 했답니다. 딸내미, 여기서 중학교 가려면 3시간은 나가야 해. 엄마, 이제 그만 올라가야 할까 봐. 애들도 이젠 스스로 알아서 잘하니까 도시에 올라가서 살아보려고. 그래, 애들 교육상 도시로 가는 것이 100번 낫긴 하지. 올라가. 그런데 이 엄마가 가진 게 얼마 없어서 이것밖에 못 주겠다. 됐어요. 나 돈 많이 모았어.
우리 세 식구 살 집은 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돈은 엄마한테 쓰세요. 딸이 효도도 못하는데 도리어 엄마 돈을 뜯어갈 수 있겠어? 우리 애들까지 봐주셨는데. 이제 네 인생이 좀 폈으면 좋겠다. 마음 같아선 네가 새 시집을 갔으면 하는데 안 되겠냐? 결혼은 나 혼자 해. 나 좋다는 사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이제 쭈글쭈글해져서 남자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네가 어디가 어때서 도시 가서 잘난 남자가 좋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서 시집 가. 그래야 우리 손주들도 고생을 덜 할 거 아니냐. 엄마는 시종일관 저의 재혼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꼭 재혼하겠다고 대답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도시로 올라왔어요. 전세로 방 2칸짜리 집을 얻었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 곳을 다녔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거나 형편없는 월급을 주는 곳만 있더라고요. 또는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갔더니 바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건물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아들, 딸과 소소한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악연을 만났어요. 시동생 부부가 쫙 빼입고 제가 청소하는 건물의 레스토랑에 다녀가는 길이었는데 1층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형님 아니야? 동서? 서방님? 맞네, 형님. 여기서 청소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주버님 없으니까 무능함 그 자체네. 먹고 살기 힘들죠? 오랜만에 봐서 한다는 소리가 비아냥이야? 동서랑 서방님 먹고 살만 한가 봐. 우리 남편 운송업이 잘 돼서 잘 먹고 살아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한 끼를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준은 되죠. 그런데 형님은 돈이 많이 궁하죠. 생각해보니까 동서랑 서방님은 우리 부부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네. 빌린 돈이요? 그거 갚았잖아요.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어쩜 이리 아둔하실까? 뭐, 언제 갚았다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분명히 갚았으니까. 도대체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주머니에 있던 종이 쪼가리를 저에게 집어던졌어요. 형님, 일거리 좀 줄게요. 얍! 받아라! 형수님, 잘 받아봐요. 으흐! 이렇게들 사는구나. 야가 빠진 것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야 같다고? 누가? 이봐요, 형수님. 우리한테 갑질하던 거 다 까먹었습니까? 갑질이라니.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서 도와줬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양아치들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명복을 빌어주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동서는 낄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때 제가 임신했다니까요. 못 간 이유를 말했는데 까먹으셨구나. 아, 그때 애를 가졌었지. 지금쯤이면 꼬맹이는 되었겠네. 걔가 니들을 보고 그대로 배우면 나중에 볼만하겠다. 이게 감히 어디서 내 아들을 욕해? 아직도 네가 내 형님인 줄 알아? 아니, 니들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니들은 그때 기억에서 지워버렸거든. 못된 것들. 동서와 시동생은 더는 놀리고 싶지 않은지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를 내며 건물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청소부 아줌마가 입이 많이 거치네. 컴플레인 좀 걸어야겠어? 저 여자 예전에 우리 엄청 무시했었는데 우리가 오늘 무시해주니까 속 시원하다. 여보, 여기 자주 오자. 저 여자가 불쾌해하는 표정을 보니까 재밌어. 그래, 다음에는 우리 아들도 데리고 오자고.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제가 준비되었을 때 더 잘 될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나을 때 두 사람을 마주치게 해주시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악연을 벌써 만나게 해주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동안 시동생 부부의 꼴보기 싫은 얼굴이 떠올라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시동생 부부가 돈을 갚았다고 하길래 예전에 퀵서비스로 받은 500만 원이 두 사람이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500만 원이라니. 저희가 도와준 건 몇 배가 더 큰데 고작 그것만 주고 돈 갚았다는 소리를 하니 괘씸했습니다. 한 달 뒤 분리수거를 하던 중 꼬마를 만났고 로봇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로 넘어가서 꼬마 엄마와 마주친 장면부터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니, 너는 네가 그 꼬마의 엄마였단 말이야? 사모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뭐? 안녕? 진경 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충섭 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충섭 씨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가 내 남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충섭 씨는 무사히 살아남았고 그런데 내 남편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 사이에 아들도 낳고 인생 재밌게 살았나 보네. 사모님, 그때는 미처 연락받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날이거든요. 그래도 꼭 사모님을 찾아뵈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착한 척이야. 자네 남편 탓은 없으니 막말하지 말라고 했던 네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어디서 조신한 척, 얌전한 척을 하는 거야. 사모님,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미성숙한 어른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찾아뵈려고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퀵서비스로 성의를 보내드렸어요. 퀵서비스? 그 500만 원? 그거 진경 씨랑 충섭 씨가 보낸 거야? 난 다른 사람이 보낸 줄 알았는데 제가 보냈어요. 그 돈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마음에 빚을 갚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사망보험금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니. 애아빠가 사고로 떠났거든요. 뭐야? 충섭 씨가... 저는 머리를 맞은 것처럼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럼 말했어야지, 이 사람아. 연락을 하지 그랬어. 왜? 나도 충섭 씨 장례식장에 안 갈 거라 생각했어? 사모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 건 제가 잘 압니다. 그때는 아무도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워낙 갑작스러웠고 비통하고 힘들어서 저랑 아들이 둘이서 그 일을 보내줬어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 꼬마, 그 아이가 진경 씨 아들이야? 참, 세상 좁네. 꼬마야, 아줌마가 사준 로봇은 어쨌어? 그러자 꼬마가 등 뒤에 숨긴 로봇을 가슴 앞으로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천사 아줌마. 아줌마 화내는 거 봤는데도 천사 아줌마라고 하네. 아줌마 착한 사람 아니야. 엄마가 저기 뒤에서 아줌마는 천사가 맞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아줌마, 우리 엄마가 아줌마랑 같이 밥 먹고 싶대요. 아까 저기 뒤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밥? 어떡하지? 지금은 일하는 중이라. 이따가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밥 먹자. 내가 차려줄게. 정말요? 그럼 이따 찾아뵐게요. 주소 적어주시면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악연인 줄 알았던 인연을 만나서 쌓인 스트레스가 쫙 풀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가서 딸과 함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것저것 차리다 보니 식탁에 반찬을 다 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큰 상을 거실 바닥에 펴고 진수성찬을 쫙 올렸답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상은 처음 봐요. 거짓말도 잘하네.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지.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식 맛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경 씨는 엄지로 따봉을 만들어서 최고라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진경 씨도 그동안 혼자서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자식 키우기 힘들지. 난 그래서 친정엄마 집에 내려가서 살다가 왔어. 그러셨구나. 저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놀이방에 맡겼다가 퇴근하면 데리고 와요. 그런데도 애가 구김살이 하나도 없네. 착한 아들을 낳았어. 진경 씨 예전의 모습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야. 아,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미성숙한 어른이었어요, 사모님. 이제 그 사모님 소리 좀 그만해. 누가 들으면 진짜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겠어. 그럼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 그게 좋겠네. 나도 진경 씨한테 말 놓을 테니까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오늘 한 번만 보고 안 볼 사이 아니니까. 친하게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그럼 내가 꼬마한테...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물어봤네. 천사 꼬마, 네 이름이 뭐야? 윤찬이요. 윤찬이? 우리 애들 이름이 윤철이, 윤미인데 꼭 윤자 돌림을 쓰는 친척 같다. 윤찬아, 앞으로 날 이모라고 불러. 네, 천사 이모. 그래, 천사라고 계속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을 터뜨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들끼리 놀게 하고 저와 진경이는 둘이 바람을 쐬러 잠시 나왔어요. 언니, 혹시 저랑 같이 사업하실래요? 사업? 왜? 언니한테 사기치려고? 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농담이야. 엄청 발끈하네. 그런데 난 돈이 없어. 애들이랑 살 집을 마련하고 보니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렸어. 무모하게 대출을 받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돈은 제가 있어요. 친정엄마 보험금이랑 남편의 보험금. 아직 쓰지 않고 그대로 뒀거든요. 가족 목숨값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윤찬이한테 써.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 하니 그때 돈을 쓰는 게 좋을 거야. 저 언니랑 같이 사업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반찬 가게요. 아까 언니 반찬을 먹고 결심했어요. 참, 그 정도 반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진경아, 정신 차려.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깨어나. 언니,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같이 장사하면 분명히 대박 날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해서 전국에 우리 반찬을 파는 거예요. 진경이의 눈은 정말 애절하고 진실되게 보였습니다. 저야 아주 좋은 제안이니 덥석 물기만 하면 심장 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 해보자. 진경이 너랑 나 같이 해보자. 언니, 좋아요. 완전 좋아요. 저희 두 사람은 길에서 껴안고 껑충껑충 뛰었답니다. 하던 청소일을 관두고 진경이가 계약한 상가에 찾아갔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가게를 차렸답니다. 그런데 옆집도 장사를 하려고 새로 들어오는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옆집에도 장사하러 들어오나 봐. 네, 언니, 네일샵이 들어온대요. 네일샵? 요즘 그거 한 번 하는데 돈 몇만 원씩 든다며? 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던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도 옆집이니까 나중에 보면 인사나 하고 지내요. 곧 저희 반찬 가게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반찬을 가득해서 진열을 했더니 손님들이 밀물처럼 들어오셨어요. 오픈빨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 달 내내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옆집 네일샵이 오픈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인사하러 저희 반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옆집에서 왔어요. 오늘 네일샵을 오픈...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동서? 옆집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자네였어? 진짜 더럽게 꼬이는 악연이네. 이봐 아줌마, 동서라고 부르지 마. 남남이 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동서 타령이야? 아, 그렇지. 그럼 뭐라 부르지? 아, 빈대 양아치? 딱이네. 야, 너 나한테 돈 갚았다면서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거야?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빈대야? 돈? 언제? 우리가 돈을 빌렸었나? 지난번에는 돈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오늘은 아예 빌린 적이 없다고 하네. 빌린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지. 뭐, 증거 있어? 차용증 있어? 있으면 가져와봐. 증거를 보여주면 갚아줄게. 참나, 사람이 참 한결같네. 빈대야, 참 너답다. 그렇게 살아서 돈 많이 모았니?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일샵을 차렸지. 그러는 너는 청소부에서 알뜰하게도 모았나 보네? 그런데 쉰내 나는 반찬이 뭐냐?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꼴값을 떨기는? 동서가 저에게 막대하자 진경이가 욱했습니다. 야, 너 뭐야? 우리 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헐씨구? 1+1이네? 재수탱이 1+1? 니들 장사 얼마 못 가 문 닫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지 마. 아줌만 다시 청소부로 돌아갈 테니까 미리미리 일자리 알아봐놔. 야, 우리 언니한테 까불지 마. 너 진짜 혼난다? 아유, 꼴뚜기 같은 게 까불기는. 의기투합해서 잘하다가 서로 물고 뜯고 망해버려라. 막말을 씨부렁거린 동서는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나갔습니다. 동서의 막말과 달리 저희 반찬 가게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반찬을 사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진경이가 온라인 판매를 걸어둬서 택배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반면 네일샵은 손님이 어쩌다가 한 명이 있었는데 참 초라해 보이더군요. 그러다 배가 아팠는지 동서가 네일샵 문을 열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어우, 왜 남의 가게 앞에 줄을 세워? 반찬 가게 아줌마들, 니들 손님 다른 데다 줄 세워. 내 가게가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 빈대야, 어차피 네 가게에 손님 없잖아. 쪽팔리지 않아? 가려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게 돌았나? 진짜 한판 떠볼까? 빈대야, 손님들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말자. 입 닫고 네 가게에 들어가. 들어가서 텔레비전이나 봐라. 비싼 월세 내니까 텔레비전이라도 실컷 보라고. 분해. 니들 다음에 내가 한 방 먹여줄 거야. 각오 단단히 해라. 동서는 몇 마디 말하다가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줄을 선 손님들이 노려보니 조용히 네일샵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틀 뒤에 네일샵에 시동생과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기웃거리면서 지나다니길래 어쩔 수 없이 면상을 봤답니다. 마침 저희 가게에도 윤찬이가 있었어요. 어린애들끼리 눈을 마주쳤는데 윤찬이가 밖으로 나가서 동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동서 아들이 먼저 윤찬이의 머리를 때렸답니다. 윤찬아! 야, 빈대들! 니들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줌마 아들도 아니면서 오버하기는? 그리고 맞을 짓을 하니까 맞은 거지. 내 아들은 괜히 사람을 때리는 애가 아니라고. 빈대 양아치야. 너 진짜 혼나고 싶어? 당장 윤찬이랑 윤찬 엄마한테 사과해. 니들 식구 셋이 나란히 서서 사과하란 말이야. 어디서 사과하란 말이야?
그렇게 사과받고 싶으면 덤벼 보시든가. 니들이 이기면 사과해 줄게. 이걸 그냥 확... 쳐봐. 선빵 날려보라고. 제가 때릴 신용을 하던 중 가게 안에 있던 진경이가 뛰어나오더니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저기 멀리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헉소리를 내며 놀랐는데 맞을만 해서 그런 거니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천사 이모답게 윤찬이의 눈을 가려주었고 진경이가 혼자서 동서와 시동생을 죽사발로 만드는 걸 재미나게 구경했답니다. 진경아, 너 진짜 세다. 언니, 나 소시적에 좀 놀았어요. 아, 껌 좀 씹었구나. 칠공주파, 뭐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학교 짱. 뭐? 학교 짱? 와, 내가 대단한 백이 있었네. 진경아, 예전에 나 때리고 싶었던 적 있었냐?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용서해줘. 언니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용서를 해요. 오늘 일은 조용히 묻어둡시다. 그리고 옆집 빈대가 또 까불면 말씀만 하세요. 내가 손봐줄 테니까. 싸움까지 잘하는 진경이 덕에 매우 재밌는 구경을 했네요. 윤찬이가 동서 아들에게 맞은 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시원한 복수로 끝을 냈답니다. 네일샵은 여전히 장사가 안 되었고 저희 반찬 가게는 너무 잘 팔려서 오후 3시만 되면 반찬을 다 팔아서 문을 닫았답니다. 반찬을 더 늘려서 팔아볼까 했는데 진경이가 너무 욕심내는 것도 안 좋다며 몸 생각해서 조금씩 늘려가자고 했어요. 2달이 지났을 무렵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서가 뛰어들어와 마스카라가 번져서 팬더 눈으로 말하더라고요. 형님, 우리 남편 어떡해요? 뭐야 빈대, 너 우는 연기하는 거야? 저리 가. 형님, 제 남편이 트럭 운송 중에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이젠 앞으로 걸을 수가 없대요. 하반신 마비래요. 하반신 마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뭐? 형님, 우리 남편은 형님의 시동생이잖아요. 언제부터? 빈대, 우리 사이를 벌써 까먹은 거야? 형님, 제가 미안해요. 사과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아니, 자네 남편이 그렇게 되었다고 사과를 해? 왜? 형님, 이 네일샵 대출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트럭을 새로 뽑아서 돈이 많이 궁해요. 제가 이렇게 꾸미고 다니는 거 다 빚 좋은 개살구예요, 형님. 그래서 어쩌라고, 이 빈대야. 형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정말 기가 막히네. 하반신 마비된 남편 이야기를 풀더니 본론은 돈을 빌려달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형님, 저희 이제 망했어요. 그이가 하반신 마비라서 제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요. 이젠 둘째도 못 갖는다고요, 형님. 정말 보면 볼수록 정남이가 떨어진다. 빈대 양아치야, 잘 망했으니까 네 하반신 마비 남편 데리고 잘 살아. 그리고 버릇없는 네 아들도 옆에 두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여긴 내 가게가 아니야. 진경이 가게지. 언니, 우리 동업자예요. 우리 가게예요. 진경아, 확실한 건 확실히 해야지. 넌 사장, 난 직원. 누가 사장이든 나 좀 도와줘요. 형님,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빈대가 기어가는 소리만 들리네. 진경아, 빈대 내쫓을 때 뭐가 좋은지 알아? 귀싸대기요. 빈대는 손바닥으로 갈겨줘야죠. 제가 빈대를 지금 잡을까요? 잡아야겠어, 빈대. 지금 나갈래? 아니면 처맞고 나갈래? 진경이 학교 짱 출신이니까 결정 잘해야 할 거야. 그러자 동서는 울면서 퇴장했습니다. 좀 도와달라니까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내 남편은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진짜 웃기는 애다. 그치? 언니, 이제 눈에 가시는 다 치워졌네요. 알아서들 사라졌으니 장사나 열심히 해요. 아, 언니, 요즘 윤철이랑 윤미가 윤찬이를 잘 데리고 놀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긴. 윤찬이가 워낙 순하고 착해서 우리 애들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언니, 우리 둘 다 이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집을 가게 근처로 이사하면 매일매일 윤찬이랑 언니 애들이 볼 수도 있고 우리도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좋잖아요. 아직 돈이 안 모였는데 나중에 하자. 언니, 내가 월급 드린 거 말고 보너스는 안 드렸잖아요. 언니 손맛 때문에 팔린 거라 보너스를 팍팍 주려고 했어요. 집 한 채 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세요. 뭐? 난 거절 같은 거 안 할 건데 그럼 진짜 받는다? 네, 받으세요. 얼마든지. 진경이는 저에게 매우 후한 보너스를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진경이도 저도 반찬가게 근처로 이사를 했답니다. 저희가 일하는 동안 애들끼리 한 집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잘 놀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반찬가게 체인점을 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몇몇 생겼답니다. 언니, 우리 가게 늘려볼까요? 글쎄, 체인점을 낸다고 잘 되려나? 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에이, 그러다 나중에 맛이 변하면 우리 가게에도 타격이 있을걸? 그런가? 그럼 그냥 우리들이 다 해먹고 살아요. 가게에서 판매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다 해먹자고요. 그래, 우리 애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할 때까지 일하자. 그렇게 저의 인생과 진경이의 인생은 행복하게 잘 풀렸습니다. 한편 불구가 된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할 줄 알았는데 계속 붙어 살고 있더라고요. 진경이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식사하는 시동생이 보였고 맞은편에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이야, 그림 좋네. 아주 열려놨어. 저 못된 인간. 빈대, 말이 심하잖아. 못된 인간은 니들이지. 내 남편 돈은 도대체 언제 갚을 건데? 동서가 대답을 못하자 시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저희가 언제 돈을 빌렸죠? 증거 있어요? 차용증이나 뭐 계약서 이런 거 있어요? 없으면 가만히 계시죠. 부부가 똑같네. 일심동체야. 그러니 몸이 그렇게 됐어도 잘 붙어 살겠지. 지금 나 조롱하는 겁니까? 아, 아니야. 둘이 잘 어울린다고. 아이고, 우리가 괜히 데이트를 방해했네. 그럼 떨어지지 않는 빈대들끼리 잘 놀아. 서로 방생하지 말고 꼭 붙어서 살아라. 저 아줌마가? 저와 진경이는 식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요. 아무리 봐도 시동생 부부의 얼굴을 보고 밥을 먹는 건 무리였답니다. 제가 아직 미성숙한 어른이라 그런지 시동생 부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엔딩을 맞은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모두 행복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